안녕하세요. 신박한 존버입니다. 오늘 시간은 수익 금액이 아쉬울 때 저는 어떻게 하는지 질문이 들어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정말 감사하게도 구독자분이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안정성을 택하다 보니까 비중이 적을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비중 조절을 해야 되니까. 적은 비중이 있다 보니까 계좌에 현금이 너무 많더라. 쓸데없이. 그리고 비중이 적다 보니까 주식이 올라갔을 때 당연히 수익금도 적겠죠. 이럴 때 저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비중을 언제 높이는지 여기에서도 질문을 주셨고요. 비중을 채웠을 때 갑자기 주식이 확 떨어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 프로세스는 올라가면, 주식이 올라가면 매수를 해요. 여기 들어가는 매수 비중을 권투를 하면서 잽을 날린다?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잽 날릴 때 온 힘을 다해서 잽을 날리진 않죠. 그래서 저는 투자 비중의 1%에서 5%이 사이를 매수를 해요. 비중이 많을 때 주식이 올라가면 수익금이 당연히 커지겠죠. 그런데 반대로 떨어지면 당연히 손실금도 커져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주식이 올라간다면, 내가 매수하고 나서 올라간다면 유리해지겠죠. 유리하니까 올라갈 때마다 매수를 해요. 그러면 비중이 많아지겠네요. 비중이 많으면 수익금이 커지겠네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때리면 때릴수록 내가 비중이 점점 많아진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올라갈 때 매수 비중은 100%가 넘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5%, 5%, 5% 계속 올라갈 때마다 매수되는 거는 100%, 200%, 500% 올라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떨어질 때는,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때는 30% 안으로 줄이셔야 돼요. 남아있는 비중을 제가 방어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라갈 때 매수, 떨어지면 매도를 하는데, 어떻게 매도를 하냐면 내가 수익 난 비중들은 모두 매도. 그리고 나서 위에 비중이 하나에서 보통 3개 정도 남아요. 그러면 하나부터 3개 정도 남았을 때 최소한 30%는 넘으면 안 되겠죠. 왜냐면 위에서 30% 있어버리면 밑으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여기서 또 다시 매수가 될 건데, 그러면 금방 40% 50%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제가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면 뭐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안전하게 내가 이렇게 떨어질 때도 비중을 덜어내거나, 또는 여태 벌었던 수익금을 다 까먹지 않는 정도의 비중은 남겨둬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면 매수 공격이 가능하죠. 떨어질 때 비중이 많다면, 이렇게 많다면 마이너스가 커요. 그래서 수익 난애들을 줄여요. 그러면 하락할 때 수익 난애들만 매도하니까 당연히 비중이 적겠죠. 거기에 더불어서 제가 수익 난 실현손익이 있다 보니까 위에 남아있는 비중이 떨어지면 마이너스 평가 손실이 있겠죠. 이거랑 비교를 해서 이 주식이 이렇게 떨어져도 손실이 안 나게. 왜냐면 여기 여태껏 벌었잖아요. 계속 새가 빠지게 벌었잖아요. 그러면 이 번 것을, 요거 한 번 떨어진 걸로 얘를 다 해소시켜버리면 제가 여태껏 이직거리 한 거는 의미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살리기 위해서 위에서 비중 조절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거를 저는 방어라고 합니다. 유리하면 공격, 불리하면 방어.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수익을 지키면서 손실을 방어할 수 있어요. 적은 비중으로도 마이너스, 위에 남아있는 비중에 마이너스 평가손익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제 매매하는 프로세스가 이렇고, 구독자님이 질문해 주셨던 거, 언제 비중을 높이냐? 유리해지면 비중을 높인다. 내가 매수를 했어요. 주식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계속 바이바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리고 주식이 떨어지면 그때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수익 난 애들을 매도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느낌이 되겠죠. 바이바이 올라가면 매수, 주식이 이렇게 떨어지면 여기서 밑에서 수익 난 애들 매도, 위에서 비중 하나에서 3개 정도 남아 있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중 높일 때는 뭐 제가 30%가 됐든 100%가 됐든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올라갈 때 비중 높이는 건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떨어질 때 밑에서 있는 거 다 팔아버리면 위에서 안정 비중 이하로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내 계좌가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비중이 높을 때 막 70%막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렇게 되었을 때
급락을 하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데서 수익이 났으니까 적정하게 비중 조절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여기서 비중 조절한 이유는 뭐냐? 요 앞에 매물대 부근까지 왔어요. 가격이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가격 부근까지 오길래 수익 난 애들 털고 비중 조절까지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다시 턴어라운드해서 주식이 올라가니까 그냥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떨어지면 셀, 바이바이, 떨어지면 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중 높을 때 이런 데에서 급락을 하면 어떻게 되죠? 이런 데서 급락하면 수익 난 애들이 없다면 제가 여기에 남아있는 비중이 60%라면 이거 그냥 그대로 끌고 가는 수밖에 없죠. 저 더 이상 뭐 제가 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니면 플러스 여태 실현손이 났던 것을 더불어서 여기서 제가 비중을 뭐 5%, 10%이 정도 줄일 수는 있겠죠. 그러면 뭐 55% 아니면 5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급락을 두드러 맞는 거예요. 뭐 별 수 있습니까? 두드러 맞아야지. 근데 급락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밑에서 또 파동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어찌됐든 비중이 높을 때는 급락할 수 있으니까 안정 비중을 놔두는 거예요. 주식이 올라갈 때 비중을 충분히 유리하면 매수를 하면서 비중을 더 키워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자, 적은 비중으로 계좌 현금, 그러니까 예수금이죠, 예수금. 예수금이 이렇게 많을 때 수익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이 상승을 한다면 비중을 계속적으로 채울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떨어지면 매도를 하는데 또 이만큼 비중이 남잖아요. 그럼 이만큼 또 예수금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100% 채울 수가 없어요. 종목수가 적으면 100%의 비중을 채운다? 이거는 좀 물음표가 된다라는 거죠.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떨어지면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죠. 아까 유리하면 공격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유리하면 공격하다가 주식이 급락을 해서 다시 올라가게 되면 공격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벌써 비중이 한 70%가 찼어요. 그러면 남은 30%를 여기서 다 때려 박는다? 때려 박을 수가 없죠. 어떻게 때려 박아요? 꼴랑 종목이 두 종목밖에 없는데 한 종목일 때는 정말 매수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때문에. 그래서 주식이 하락을 하게 되면 공격, 방어 아무것도 안 돼요.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어떨 때 종목 수가 적다면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죠? 종목 수를 늘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종목 수를 늘리게 되면 여기 있는 예수금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각 종목마다 30%인 애들이 있고요. 절반이 넘어가는 애들이 있고요. 거의 다 차 있는 애들이 있어요. 어찌 보면 얘가 120%, 130%까지 비중을 늘릴 수 있겠죠. 왜? 남아있는 비중들이 너무나도 많으니까. 근데 종목수가 꼴랑 두 개라면 얘 120% 채울 수 있나요? 못 채워요. 그래서 종목수를 늘리면 상장 폐지 리스크도 한 종목 상장 폐지 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90%의 비중이 남아있잖아요. 예수금이 남아있잖아요. 그리고 이 남아있는 얘네들의 예수금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 이렇게 되었을 때 제가 위에 남아있는 비중이 이미 70%예요. 그럼 여기서는 몇 프로를 채울 수 있죠? 올라가면 공격이라고 했죠. 그러면 30%, 50%, 70% 올라가면 유리해지니까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전체 비중은 100%가 넘어가도 전혀 상관이 없다. 여기서 급락을 맞으면 어떻게 해요? 급락을 맞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나요? 자, 120%가 지금 비중이 차 있는 상태에서 급락을 맞았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비울 수 있는 거 비우고 그러면 110% 정도? 요 정도 남았다라고 치더라도 다시 밑에서 파동해서 매매가 안 되나요? 매매가 가능하다니까요. 왜? 넘치는 예수금 때문에 종목 수를 늘리면 그러면 방금 전에 넘치는 예수금 때문에 100%도 가능하고 120%도 가능하고 200%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두 종목 있을 때 이러한 회전율이 나오나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종목이 많으면 이러한 회전율이 가능하다. 그러면 한 종목당 어차피 얘네들의 비중은 똑같아요. 그런데 회전율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된다라는 거죠. 어떤 애는 100%, 120%가 나오는 애들도 있고요. 어떤 애는 뭐 30%밖에 안 나와요. 결론적으로 종목 수를 늘리면 한 종목당 돌아가는 회전율이
무조건 100% 이상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종목 수를 줄이면 100% 넘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여러 종목을 하는 게 제가 수익금이 많아질까요? 적은 종목을 하는 게 수익금이 많아질까요? 당연히 종목 수를 늘리는 게 훨씬 회전율도 많고 결과적으로 5년, 10년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제가 벌어들이는 수익금은 얘가 월등히 많다라는 거죠. 저와 비슷한 관점으로 매매하시는 분, 저도 정말 너무나 반가워요. 이분은 처음이래요. 저는 그래도 이거를 방송을 하고 이렇게 매매하는 사람들을 좀 봐와 놓으니까 너무나 반가운데, 근데 정말 적어요. 정말 적어요. 그러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 이분과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모집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해요, 같이. 함께 하다 보면, 어떻게 하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불안한 시장에서, 주식 시장이라는 게 원래 무서워요. 어렵고 힘들고, 무섭고 복잡하고, 이런 시장에서 같이 한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연락 한번 주십시오. 이 영상을 꼭 봐주셨으면 좋겠네요.